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9월의 주요 일정을 짧게 살펴본 뒤에 투자 찐 고수의 포트폴리오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월 이번 주에 굉장히 중요한 발표가 두 가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9월 1일자는요, 미국이 노동절 연휴이기 때문에 미국 주식시장이 쉰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두 번째 날입니다. 9월 2일 화요일 날 대망의 ISM 협회에서 발표하는 제조업 PMI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는지 굉장히 많이 강조를 드렸었죠. 알트코인 불장의 시기를 먼저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이다. 여기 나와 있죠. 경기를 선행, 먼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다고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참고로 저번 달에 여기 48 정도 나왔었거든요. 최소한 이제 50이 중간이라고 가정을 할 때 50은 넘어서 60 근처에서 놀고 있어야 최소한 이게 우리 불장의 한가운데가 있네 마네를 논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보면서 이제 선행적으로 불장을 알 수 있다. 참고로 9월 4일자에도 서비스업 PMI 지수가 발표가 되긴 하는데 이것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제조업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서비스업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병원, 금융, IT 업계, 음식, 보험 이런 서비스업입니다. 쉽게 얘기해서요. 그래서 경기가 많이 어려워졌다 하더라도 음식 안 드실 분 안 계시죠? 병원 가실 거예요. 보험 1년짜리 연장, 자동차 보험 다 연장을 하실 겁니다. 즉, 요거는 경기가 안 좋아도 대부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 변화를 선행적으로 알기는 어렵고요. 다만 동행한다.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을 좀 알 수 있는 반면에 PMI는요, 공장에서 실제로 물건을 잔뜩 주문을 해야 되는 구매 담당자들이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웬만큼 경기가 좋지 않고서는 이 구매를 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선행 지표로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 유동성이 정말 충만해야겠죠.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 보시면 되고요. 자, 반면에 이제 금요일 9월 5일자 한국 시간으로 밤 9시 반에 역시 엄청나게 중요한 데이터가 발표되는데 미국의 비농업 고용 지표나 실업률이 발표됩니다. 요게 이제 9월에 한정돼서는 굉장히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금리 인하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제조업 PMI 지수는 9월 2일자 발표가 되는데 중장기적으로 불장 시기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다만 매월 초에만 발표되기 때문에 항상 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고용지표 9월 이날을 넘어서 요게 고용지표가 적당히 엉망이 돼야 B컷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이제 고용지표가 나오면 좋겠죠. 그래서 요 두 개가 중장기적이나 단기적으로 중요한 지표인데 이번 주에 나온다.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한국의 금융위원장 후보 중에 한 분이 이제 아직도 코인은 내재적 가치가 없다는 충격적인 발언을 해서 이번 영상의 주제로 가져와 봤습니다. 거의 10년 전 발언과 똑같습니다. 성함도 특이하신데 2억 원이라는 분이 가상자산은 내재적 가치가 없어. 와, 이거 10년 전에 있었던 얘기인데 정말 토시 하나도 안 바뀌고 똑같이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코인은 가격 변동성이 큰 만큼 가치 저장, 교환의 수당 등 화폐가 아니다.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 야, 이 레리 핑크가 스토어 오브 밸류라고 해서 가치 저장 수단이다. 이미 전 세계에 내러티브로 만들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야, 이걸 좀 바꾸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10년 전 멘트를 똑같이 가져오셨습니다. 아마 경제학을 공부하셔서 경제학 하시는 분들이 이 화폐란 무엇인가에 정말 함몰이 되는 것 같거든요. 자, 또 한국에서 얘기입니다. 연금 퇴직 계좌에 코인 투자를 허용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도 가상자산은 변동이 심하다. 투기, 아직도 투기다. 그래서 이거는 안 된다. 우려하는 시각이 많다. 이거 절대 안 된다는 거겠죠. 근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고 혹시라도 얘기하시는 분이 계실까 봐. 그러니까 저 같은 방구석 유튜버가 얘기하는 건 괜찮아요. 제가 만약 코인이 내재적 가치가 없어 전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데, 자, 이분은 한국의 금융을 대표하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이제 생각을 갖고 있으시면요. 당연히 금융 후진국, 투자 후진국으로 올라설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아지겠죠. 그렇겠죠. 발전을 안 시킬 테니까요.
그 뒤에 이어서 이제 기사 내용도 쭉 있는데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충분한 보완 장치를 마련하겠다. 좀 보니까 나라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보완 허들을 뭔가 치겠다는 거죠. 그리고 ETF에 대해서 뭐 한 말씀 입장 자체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특히나 뭐 크립토 쪽에서는 선진국이 아니라 중진국이 아니라 후진국으로 다시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문제라는 겁니다. 자, 그럼 한국 금융을 책임지는 분이 이렇게 역행을 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이미 보셨듯이 미국에서는 퇴직연금을 통해서 코인 투자를 할 수 있는 길을 원래도 있었는데 좀 좁았었죠. 미국도 사실 이런 경향이 있었는데 지금 행정명령을 통해서 굉장히 열어놨습니다. 굉장히 지금 급하게 트럼프 정부가 달려가고 있음에도 내년 상반기쯤에나 상품이 나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가 바뀌는 게 엄청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준비다, 뭐 법이다, 뭐 상품도 다시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뛰어가는 미국조차도 지금 내년에 뭐 상반기에 돈이 들어온다고 하거든요. 퇴직연금을 통해서. 참고로 미국의 은퇴연금 시장이 43조 달러인데 이 중에서 401k 크립토가 들어온다고 하는 게 12조 달러입니다. 1.7경 원. 여기에다가 이제 미국의 주정부나 연방정부에서 전략 비축으로 뭐 발표도 저는 뭐 연말쯤에는 나올 수 있다 생각이 드는데 지금 미국에서 다 들어오고 투자 다 해놓고 그제서야 한국이 따라갈 것인가? 이런 정말 대참사가 벌어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호주에서도 오늘 아침 뉴스인데요. 크립토 쪽에 4천조 원 규모의 호주 연금에 크립토가 편입이 되겠다. 그러니까 원래도 있었는데 더 많이 들어올 것이다. 주목은 못 받았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뉴스거든요. 본격적으로 호주 이제 연기금에서도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코인베이스랑 OKX가 발빠르게 여기에 들어가서 상품을 지금 출시할 계획이다. 안 그래도 있었는데요. 더 뜨거운 거, 더 핫한 거, 뭐 인덱스 같은 거, 사람들 투자하기 편리한 걸로 굉장히 많이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SMSF가 이제 뭐 자가관리형 퇴직연금이라고 하는데요. 호주 연금 시장의 25%를 차지하고 거기에 코인베이스와 OKX가 들어간다는 거겠죠. 그래서 SMSF의 코인 보유량이 이미 1.5조 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4년 전에 대비해서 7배 이미 증가를 한 겁니다. 근데 더 폭발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는데 뭐 영국도 그렇고요. 뭐 남미도 그렇고 엘살바도르에 지금 다 뭐 들어오고 있는 판국에 지금 한국은 모르겠다. 이거는 위험하다. 변동성이 크고 화폐가 아니다. 변동성이 크면 나중에 이제 작아지고 굉장히 많이 가격이 오른 다음에 화폐로 쓰이겠죠. 화폐 걱정을 지금 할 단계가 아닌 거죠. 참 답답한데요. 자, 참고로 제가 SMSF 호주의 이 연금 내에 크립토 비중이 어떤가? 뭐부터 많이 사고 있어? 라고 물어보니까 조금 뭐 대동소이하긴 하지만 비트코인이 약 70%를 차지하고 있고 일단 비트부터 당연히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당연히 이더리움 뭐 22에서 25%, 이제 나머지가 에이다, XRP, 솔라나, 도지 이런 거 이제 뭐 5에서 8%. 아직도 비트코인, 이더리움조차도 물이 덜 들어왔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이거겠죠. 그리고 뭐 여러 국가들, 기관들, 뭐 하버드 대학교 수많은 기관들이 비트나 이더부터 돈이 들어온다. 이게 이 얘기입니다. 큰 애들 위주로 먼저 들어온다. 근데요, 한국은 전 세계가 이렇게 다 매수를 하고 은퇴연금 들어오고 퇴직연금 들어오고 뭐 하버드 대학, 예일 대학, 무슨 대학 들어오고 다 들어온 나중에 이제 변동성 적어졌을 때 진짜 화폐로 써도 뭐 달러처럼 환율 왔다 갔다 별로 하지 않는 그때 되면 이제 뭐 ETF 통용하고 매수를 할 건가요? 이거는 뭐 국가적으로도 정말 참사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크립토는 분명히 부정적이신 것 같은데 왜 보유 종목을 열어보면 긍정적으로 나오는 걸까요? 이게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요. 핫한 테마가 다 있네 라고 하면서 이제 위원장님이 되셔야 되니까 청문회를 하면 본인의 포트폴리오나 재산을 공개를 해야 되는데 야, 이분을 찐 고수라고 업계에서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이억원 님의 포트폴리오 일단 한 15억 정도 있다고 하시고요. 뭐 참고로 뭐 개포동 뭐 재건축을 뭐 좀 싸게 사셔가지고 40억 넘는 시세 차익을 거뒀다라고 하는데 제가 부동산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뭐 유가증권은 7천만 원 정도라고 해요. 뭐 다 합치면 20억 원이라고 하지만 자, 뭐 두산 에너빌리티 가장 높네요. 지금 제가 뭐 국장을 잘 모르는 제가 알 정도니까 엄청나게 이게 잘 나갔던 거거든요. 두 번째가 바이오, 세 번째가 뭐 조선 ETF 뭐 이런 거 같은데 조선주도 굉장히 뜨거웠죠. 자, 여기까지는 제가 모르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요. 이게 뭡니까? 스트래티지가요. 테슬라나 엔비디아보다 더 유망하다고 포트폴리오를 지금 공개를 했다는 겁니다. 누가 알듯이 뭐 전 세계가 다 아는 거죠. 세계에서 가장 많이 비트코인을 많이 들고 있는 기업을 지금 테슬라랑 엔비디아보다 더 많이 들고 계신데 설마 이 스트래티지를 소프트웨어 파는 미국 기업으로 착각을 하진 않으셨겠죠? 비트코인이나 뭐 암호화폐는 뭐 내재 가치가 없고 변동성이 크고 막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왜 이게 들어있냐는 겁니다. 이거 8월 달 기준입니다. 직전에 금융위원회에서 공개한 이제 청문회 직전에 이제 포트폴리오를 공개했는데 이게 참 안타깝다는 거죠. 한국에도 이런 정서가 있고 크립토를 아직도 도박이니 사기니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국민연금도요. 뭐 외부에 맡겨서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시겠지만 굉장히 투자를 잘합니다. 국민연금 투자하시는 분들 정말 상 줘야 되거든요. 굉장히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코인베이스, 로빈후드 최근에 추가를 했었죠. 블록이라는 크립토 자산들을 많이 샀는데 생각보다 많이 사지는 사실 않았어요. 왜냐하면 크립토를 사기로 뭐 도박으로 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큰 수익률로 보면 어마무시한데요. 아직도 많이는 산 건 사실 아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도 하는 말이 나는 미국 주식, 미국 기업을 투자하고 있다. 이게 한국에서 정부에서 얼마나 이 크립토를 아직도 이상하게 보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겠죠.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만약에 뭐 모르고 이렇게 뭐 얘기를 했다, 공부를 안 했다, 뭐 그러면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이 다 아시면서 이렇게 언행 불일치를 하고 계시니까 정말 큰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분이 최초였을까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처음이 아닙니다. 자, 이 뉴스 아마 6월 뭐 6일 현충일에 나왔던 거 보셨을 텐데요. 한국의 가상자산 시장을 구한 김용범 전 기재부 차관님,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님이 코인 시장을 구했다고요. 저는 참 실소를 금할 수 없는데요. 지금은 정책실장이 되셔서 많은 정책을 하고 뭐 스테이블 코인도 주목을 하고 있다고 하시지만 제가 아마 한 1년 반쯤 전에 이런 영상을 올렸던 기억이 납니다. 잊고 계시면 안 됩니다. 게리 겐슬러라는 전무후무한 악당이 있었죠. 근데 이분조차도 김용범 전 기재부 차관님께는 정책실장님께는 무릎을 꿇어야 된다. 뭐 한 수 접고 들어가셔야 된다. 이런 영상을 올렸는데요. 왜냐하면 17년도 12월 달에 분명히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송년 세미나에서 크립토는 폰지 사기다. 누군가가 날 거를 사주지 않으면 이거는 그냥 끊긴다. 다단계 폰지 사기를 할 수 있다라고 발언을 했었고요. 또 수많은 발언을 했었습니다. 21년도 2월 달 기재부 차관님이 이거 과열되고 있는데 이거 좀 차단해야겠는데 얘기를 하셨었고 특히나 18년도 1월 달 거래소를 다 없애버리겠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님의 뭐 난이 있었죠. 그때 이거 자금 세탁 악용될 수 있어 라면서 사실상 퇴출을 시켜버려야 된다. 그 편에 서서 크립토 거래소 다 없애버려야 된다라고 발언을 했던 분입니다. 당연히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겠죠. 거래소 폐쇄 검토에 이때 뭐 정말 빤스런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공포감이 어마무시했던 거래소 한국에 있는 걸 다 없앤다는데 누가 공포를 느끼지 않았을까요? 이런 분이 아까 코인 시장을 구했다. 그러니까 참 답답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22년도 8월 달에는 전 기재부 차관님이 이제 은퇴를 하셨고 바로 해시드 계열사 크립토의 뭐 한국의 최고의 벤처 캐피탈이죠. 여기에 들어가셔서 계열사 대표이사로 합류를 했다. 이게 참
다시 읽어도 참 좀 그렇네요. 내재 가치는 없다고 하시고 퇴출을 시키고 거래소는 없애자고 하시면서 그걸로 지금 포트폴리오에 들어가서 돈을 벌고 있고 취업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게 참 좀 그렇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별로 드릴 말씀이 없네요. 차라리 오히려 공부를 좀 하셨다면 오히려 이런 게 내재 가치가 없는데 유행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아마 크립토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하셨겠지만 트럼프 일가가 만든 뭐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라는 토큰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에서 발행한 USD1이라는 스테이블 코인도 있는데요. 일단 요게 크라켄이나 후오비 등등 수많은 이제 거래소에 상장이 될 예정이라고 발표가 됐었고, 이제 끝판왕이죠. 바이낸스조차도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을 상장을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USD1은 뭐 코인베이스나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이어서 먼저 상장이 됐는데, 자, 요거는 이제 가격이 왔다 갔다 하는 실제로 거의 뭐 정치 후원금으로 쓰이는 지금 이 코인이 상장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업비트, 뭐 코인원 비썸까지 오늘 밤 10시인가요? 밤에 뭐 상장이 되는 걸로 지금 알고는 있는데요. 자,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월드 리버티가 거래량이 사실 주요 거래소들의 해외에서 이제 선물 거래는 이미 뭐 여기저기 거래가 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거래량이 막 폭발을 하면서 뭐 난리가 나고 있겠죠. 올랐다 떨어졌다. 특히나 이제 토큰 해제를 앞두고 시장이 출렁인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언락이라고 하죠. 먼저 이제 투자를 받았던 초기 투자자들의 20% 정도가 이제 물량이 해제된다. 즉, 이제 이렇게 막 상장이 되면 가격 펌핑, 아마도 점프 크립토나 이런 굉장히 센 세력들이 마켓 메이커를 맡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그럼 막 이렇게 조정을 하겠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초기 투자자의 20%들이 가격이 오르면 본인 거 이제 팔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이제 뭐 마냥 많이 올라간다면 많은 수익을 가질 수 있으니까 오히려 이런 게 내재 가치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 트럼프의 브랜드를 틈타서 이게 아직 한 게 없는데요. 벌써 완전 희석 가치가 31조 원. 그러니까 수이나 도지나 트론 정도 되는 어마무시한 스타트 라인에서 시작을 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뭐 탈중앙화나 뭐 가치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이게 어찌 보면 새로운 정치 후원금의 한 형태잖아요. 바이낸스도 그렇고 크라켄도 그렇고 후오비도 그렇고 다 나 좀 잘 봐주세요. 뭐 이렇게 좀 이런 형태로 월드 리버티를 상장을 해주는 게 아닐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아는 것만 공부를 하셔서 비난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냥 크립토를 싸잡아서 뭐 내재 가치가 없고 변동성이 크고 화폐로 쓰면 안 되고 이렇게 하는 건 조금 안 맞지 않을까 그리고 좀 언행이 일치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요. 잠언에 이런 말씀으로 한번 맺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간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오늘 좀 크립토 내용에서 조금 벗어났을 수는 있겠지만, 자, 우리가 돈을 버는 과정이 부끄럽고 정직하지 못한다면요. 이게 나와 있죠. 돈이 줄어드는 건 당연하고요. 오히려 돈에게 복수를 당하시거나 오히려 큰 돈을 안 버는 편이 나았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투자로 돈을 많이 버시더라도 그 과정과 목적을 한번 점검해 보셔서 누구에게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우리 구독자님과 제가 되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